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26일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끝으로 이후 일정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청문위원들이 전달한 그야말로 최순실 씨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또 교도소 측의 최순실 특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이 막장 드라마, 지금도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이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가 잘못됐어요. 네. 스카 요정 어서 오세요. 근데 제가 왜 요정입니까? 스카 농부라고 해주세요. 스카 농부? 네. 그래서 생긴 대로 단어가 붙어야지. 네. 이런 뭉툭한 얼굴에 요정 소리 하면 전 국민이 웃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네. 요정이라고 같은 요정이 아니잖아요. 네. 네, 요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렇구나. 요정은 이쁘다라는 고정관념만 버리면.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에겐 슈렉이 있잖아요. 슈렉도 요정인가요? 요정은 아니죠. 아니 슈렉 공주에 네. 대한 피오나 우리가 공주. 피오나 공주 완전히 네. 이미지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렇구나. 발상. 왜 백설공주만 있냐? 그렇죠. 흑설공주도 있다. 흑설공주도 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편견을 넘어서는 방송.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안. 요정 모시고. 저도 그러면 날개를 좀 달아드릴까요? 오늘부터 요정이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겠습니다. 예, 명함을 좀 파주세요. 네. 스카 요정. 이게 아침부터 이제 배를 산으로 한번 예, 끌고 가야겠는데 예, 제가 예. 미방이 아니겠습니까? 네. 미방이 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 과학 산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요소인데 네. 한 3년 전부터 네. 이 크리스퍼 가위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나왔어요. 오. 이게 뭐냐면 네. 옛날에는 다 종이로 일일이 필경사들이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인쇄를 했었잖아요. 네, 보면. 네. 근데 그게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 아래 한글 1.0이 나오면서 네. 문서 작성하고 출판하는 사람들한테는 획기적인 변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보면.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신문사 할 때 자판 글씨 찾으러 네, 인쇄소에 그 잊어버려가지고 글자 하나 찾아가지고 맞춰서 예, 붙이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한글 이 텍스트 에디터가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크리스퍼 가위 4.0이 딱 나오면서 그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1년 걸려서 유전자 RXAN 요거 해가지고 네. 순서 바꾸고 잘라서 붙이고 네, 이 네. 염기서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유전자 편집기가 거의 프로그램 수준으로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문가가 1년 동안 하는 것을 네. 이제는 대학생이 네. 아무 기술이 없는 대학생이 하루만 해버려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센타루스 있잖아요. 네. 이게 머리는 딱 사람이고 몸은 말이고 네. 확 뛰어가고 이렇게 착 활을 쏘고. 이런 존재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 편집의 단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들끼리도 보면 네. 이렇게 뭐랄까 이 코딩이 보면 허리 부분 네. 이게 어떤 생명체에 대한 설계도를 모아놓은 게 이제 네. 총합이 이제 유전자 지도인데 이걸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네. 저희도 이제 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개 달고. 그 엑스맨에 나오는 네. 날개 확 예, 보고 펴고 날아다니고 예. 눈에서 레이저가 번쩍하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단초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정말 배가 산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창조물 아닙니까? 크리처들 아닙니까? 네, 근데 네. 드디어 이제 인간도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하느님의 문 네. 앞에 갔습니다. 하느님과 맞짱 뜨는 시대가. 맞짱을 뜨는데 하는 짓들은 이게 순실히 근해하는 그러니까요. 짓들을 보면 예. 여전히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 물러 터져가지고 예. 아니 하느님만큼 생각하고 하느님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뭘 그러니까요. 편집이 예. 의미가 있는데 유전자 그러니까요. 편집을 하면 뭐 합니까? 불량품들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이게 이 도덕성이 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날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날아서 범죄 저지르고 그렇죠. 이거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문회가 월요일 네. 굉장히 긴장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좀 쉬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각 언론사에서 네. 이렇게 되게 궁금하신 맞아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인터뷰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는 어제 짧은 거 긴 거에서 어제 하루만 인터뷰를 한 7개 했네요. 이야, 정신이 없어요. 그러겠어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11시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 있고 또 당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경선이 있거든요. 네네. 이미 시작이 사실상 된 네, 셈이고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앞에서 눈앞에서 뭐가 휙휙 지나다녀요. 보면 뭔가 지나갔고 예, 뭔가 이슈가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가 오면 내가 뭔 얘기인가를 해야 되고 근데 나도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하긴 하고 하긴 하고 그러면서 네. 그 와중에 심지어 오늘 또 미방위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무슨 이슈로 이게 또 제가 그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예. 과학하고 방송하고 원자력이 이 세 가지인데 핵심. 예. 사실 과학하고 원자력까지는 한 카테고리인데 네. 방송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방송 신문이 사실은 이게 문화라든지 아니면 언론 분야 상임위로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미방위는 방송 때문에 이게 지난 19대 때도 굉장히 법안 처리가 이렇게 꽉 막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한 20-30개씩은 다 본회의 통과시키고 이랬거든요. 네. 미방위 자체에서 단 한 건도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 언론사, 방송사 지배구조. 당장 2월달에 지금 MBC 그렇죠. 사장 새로 예, 지금 해야 선출을 되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정권이 친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이 그립을 꽉 잡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MBC 사장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겠다. 네. 그때까지는 이 방송 관련 공영방송 관련된 법 개정 일체 있을 수 없다고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간사가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 소위의 회부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게요. 촛불 집회 끝나면 많은 군중들이 MBC 중계차 앞에 가가지고 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막 욕설을 퍼부어요. 바로 옆 동네 예, 계시죠? 막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저희 바로 뒷건물인데. 그 심각하죠. 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아마 MBC가 제일 먼저 파업하고 이런 정권 문제를 집중 보도했을 텐데 네. 그런 분들 전부 쫓아냈고 뭐 쫓아냈어요.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MBC에 상근 자문 변호사가 11명이라 그러대요. 아, 왜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상인 노무사 상근 노무사 네. 공인 노무사 네. 그분들이 또 한 10분 된대요. 아니 그게 노사관계 전문 회사예요. 그렇죠. 노사 법률 분쟁 전문 로펌을 네. MBC 안에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을 해야지. 자기네가 지금 그 노사관계 전문 변호 무슨 그 그러니까 중심 회사도 아니고. 맞아요. 예.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좀만 이상하면 네. 스케이트장 청소를 하고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부당 전보다고 소송 넣으면 바로 이 전문 이 노무사나 노무사, 변호사들이 변호사.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저 회사의 권한으로 이 정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노동부 끼어들지 마십시오. 심각하네요. 이거 오늘 세게 좀 저기 정리를 네. 아, 미방위원으로서 미방위, 예. 국조특위도 해야 되고 미방위원도 미방위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방송 출연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아, 미치겠다 진짜. 연말이고 할 일은 연말이고 많고 그래서 이 아침부터 또 새벽같이 또 나오셔가지고. 바쁜 꿀벌처럼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벌꿀? 벌꿀. 벌꿀이 유행어가 됐어요. 아, 그분 뭐 꿀 많이 잡수시겠죠. 네. 여하튼 지금 뭐 그 26일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네. 뭐 분들은 또 저기 최순실 씨를 만났고 네. 또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파트는 또 이제 남부 구치소로 네, 가셔가지고 안종범, 정호성 정호성, 두 명 만났는데요. 네. 최순실 파트는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거기는 근데 저기 핵심들로 정예로 꾸려진 일부 리그고 거기 네. 박영선, 네. 안민석, 네. 그다음에 도종환,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네. 하태경, 네. 장제원, 네. 황영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장, 그다음에 숨어 있는 히든카드인 윤수아까지 일부생들 싹. 싹 가고 거기에 끼고 싶었으나 네. 차마 이게 구라가 약해가지고 나 끼워주세요를 못한 사람들은 네. 저절로 밀려서 입으로 입으로. 근데 그쪽이 더 네. 성과적이었어요. 예. 상당히 입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관심은 많았지만 최순실 씨가 입을 꽉 다무는 바람에 네. 별로 얘기가 안 됐고 그 네. 태도만 많이 나왔고 네, 네. 반대로 이제 이쪽은 얘기가 쭉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어요. 근데 우선 어떻든가요? 안종범 수석 그렇게 그 당당하게 모릅니다. 그 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네. 아니죠. 국정감사 중에 상당히 이제 당당하게 나왔던 안종범 수석이 실제 교도소에선 좀 어떻든가요? 당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체 건강 상태 조금 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물어봤더니 예. 한 1년 전에 신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대요. 안종범 수석이요? 네. 신장암? 신장암. 근데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현재도 약을 복용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구치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예. 그래서 건강은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악착같이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죄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예. 아니 아무리 꼬붕이라도 위에서 나쁜 거 시키면 꼬붕도 죄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종범. 종범 그렇죠. 맞아요. 딱 종범. 종범. 종범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종범은 별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주범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주범의 선의를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종범은 머리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가령 미르나 K스포츠 모금에 대해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 사업 공익문화사업, 공익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모금한다고 믿고 그 행위에 본인이 관여를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반문을 했죠. 아니 그러면 현대자동차 납품받으라고 네. 그 최순실이 저기 그 학생 친구 뭐 예, 유라 예, 아버지 친구 아니죠. 유라 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 납품받은 건 뭐냐? 예. 그거야말로 대표적으로 사익에 관련된 내용 아니. 위원님 그런 거 아닙니다. 대통령께서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크신지요. 중소기업 육성 요기업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특이하네요. 요기업만 하나만. 딱 하고 그래 우리 똑같이 물어봤더니 아니 많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 아 플레이그라운드. 있고. 아 차은택. 예. 예. 저희들이 대통령 지시로 많은 기업을 중소기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참. 아 대통령이 이렇게 특이하시네요. 예, 선별적으로 네. 예,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살피는 네. 센스? 저는 저야 뭐 있습니까? 대통령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뛴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결정적인 게 네. 아니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아니 그 KD 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순실 씨가 뭐 비싼 그러니까요. 백도 챙기고 예, 예. 현찰도 뭐 뭐, 몇천 챙기고 예. 최순실 씨 그러니까 고생은 당신이 하고 그 챙긴 사람은 최순실이고. 최순실 아니냐. 아, 그랬더니 저는 최순실 모릅니다. 아니. 전화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최순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참 이게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알거든요. 네. 왜냐하면 엄마들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뉴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뉴스를 보면서 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네. 한나라의 경제수석을 했다는 분이 지금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몰랐다. 네. 아, 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그냥 딱 진짜 장관다운 장관은 딱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영 장관하고 유진영 장관.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네. 할 얘기 분명했는데 네. 나머지는 전부 이게 무슨 환관 내시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순간도 네.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네. 내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네.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가 네. 귀에 딱딱 꽂혀요. 네. 그 굉장히 미스테리한 실마리의 일단을 이 양반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월호 관련된 겁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네. 대통령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네. 그날따라 유독 일정이 없었으며 네. 관저에 누구랑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사생활이므로 맞아요. 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유영아 처음에 네. 그 형사사건 변호했던 유영아 호위무사 변호사도 네.
여성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정호성도 사생활이니까. 예. 박근혜 아니죠 누구냐 김기춘 비서실장. 예. 내시장도 내시실장도 내시실장. 예. 사생활 예. 다 각자의 사생활이 예.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대통령이 사생활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몸이 자기 몸인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자기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본인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눈 뜨면 일을 시작하고 눈 닫으면 네. 일이 끝나는 거다. 사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눈을 감아도 네.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적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한 직위와 헌법적인 특권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 참모들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만큼 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비밀된 영역이 많았던 거예요 보면. 네. 그리고 그 전후에서 뭐 정우성 비서관이 대통령이 되게 일정이 많아서 일정이 빽빽해서 피곤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일정도 없어요. 그 전날 공식 일정 하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다음 날인가도 보니까 또 공식 일정 하나인가 둘. 주사 바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튿날 네. 또. 네. 예. 그래서 예. 근데 대통령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실은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지금 이게 소령 이상들 간부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증 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실은 이게 대통령 후보 전에 체력 검증을 한 번 해야 돼. 대통령이 뭔가 신체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버거워한 상태에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은 자꾸 들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날도 정호성 비서관이 어쨌든 일정 짜면서 일부러 지금 아무 일정도 안 넣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일정 없을 때 화장하고 머리 만지기 전까지는 아예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밖으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오후 2시쯤 해서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다. 네.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봐야 움직여서 네. 직접 확인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2시에 관저로 가서 네. 정호성 얘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아, 얘기했다는데 두 번째는 만났는지 헷갈리고 이게 인터폰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두 번째 쪽 얘기가 맞겠죠. 인터폰. 예, 인터폰 예. 얘기가. 그러니까 직접 대면은 안 못 했다. 했던 거예요. 예. 예. 직접 대면을 했다면 그건 확연히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때 본인이 주선을 해서 그 정성주 씨 자매 미용사들 오라고 해서 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성주 씨가 전화를 받은 건 점심 무렵이고 네. 1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시에 들어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3시 정도인가 부터 이제 머리를 2시에부터 1시간 정도 기다렸다 2시부터 머리를 만졌다는 건데 그럼 시점이 안 맞는 거 안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정호성 비서관은 2시에 불렀다는 거고 네. 그 이 사람들은 먼저 들어갔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둘이 이게 오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아마 곧 지금 저도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은 청와대 안에 그 기록. 기록부에 정확히 기재가 돼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소한 그 시점까지 오전에 사실은 오전에 이미 점심 이전에 게임 3시였지 않습니까 보면 네, 네, 이미 네. 사실은 아이들 거의 구조 불능 상태로 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정말로 그 JTBC 보도 보면 4월 네. 16일 날 결국은 16일 날 성형수술 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던.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오전해서 오후 초반때까지는 성형수술을 하고 있었거나. 그 프로포폴 얘기가 그래서 또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정호성 씨 휴대폰에 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네. 이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주사 최순실인가요? 주사 아줌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거기 말이에요. 보면 예. 근데 어쨌든 김영재나 차움 쪽에 김상만 의사나 이 보면 네. 그 안에도 초기에
조사한 내용들 보면 그 최순실이나 최순덕이 주사나 약솜 같은 거 주사판을 싸주라 그러면 주섬주서 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거기서 가지고 네.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주사 아줌마. 네. 근데 야 이게 그냥 최순실은 아닐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3의 인물. 정우성 씨는 예. 보면 선생님이라고 대부분 깍듯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 선생님. 최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서들 레벨에서 보면 주사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좀 높이 불러야 되고 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니까 네. 틀림없이 뭔가 다른 야매나 뭐 의사나 뭔가가 있었어요. 보면 야매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뭐, 라인으로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간호장교였으면 아줌마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사 장교 들어가십니다 하든지.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네. 예? 이게 참 좀 창피한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특검이 밝혀야 되는 포인트는 우선 4월 16일 날 오전에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실제 있었다면 그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어제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 투여한 그렇죠. 예,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최순실 혼자 맞았겠냐? 아니면 대통령도 계속 주사를 맞았다면 이게 마약류니까요. 그렇죠. 그 같이 공유했을 가능성. 네,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게 김영재 병원 네. 최초에 이게 방송사에서 갔을 때 첫 번째 한 게 지금 프로포폴 대장부터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밖으로 그렇죠. 유출되지 않게. 그리고 최순실한테는 지금 프로포폴이 과다 처방된 것도 맞잖아요. 보면 네, 예. 그런 것들 보면 또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네. 프로포폴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 김영재 병원 같은 경우 보면 네, 예. 그게 그럼 과연 우연에 있을까? 이게 물론 그 기간 중에 최순실이 따라 나갔다면 어떤 방식으로 몰래 따라 나갔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프로포폴 연관 가능성은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최순실 씨가 받아서 네. 함께 나누었을.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네. 버거워했던 것 같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커버를 하냐면 성형수술하고 그다음에 배곡 주사, 태반 주사 뭐 이런 거 링거 주사 맞아가지고 몸은 그럭저럭 유지하고 얼굴은 반듯하게 당겨가지고 네. 대중들 앞에 나가서 가끔 얼굴 보이면서 프롬프터 있고 질문을 안 받고 네. 이 정도로 이미징 정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분이 10살, 11살에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전부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가 전부 이렇게 비명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가운데 이를테면 사교를 할 수 있는 최태민 씨가 접근을 해오고 그 뒤로 이제 40년간 이렇게 지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뗄 줄 알까? 은행 한 번 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은행 한번 가봤을까? 저기 면목동 중국시장 가가지고 네. 그 감자를 가지고 냄새를 냄새를 그러니까요. 감자를 사람들이 흙냄새밖에 안 날 텐데 네. 왜 감자에 냄새를 맡을까? 네, 그게 감자를 처음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의 삶,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분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했던 것은 아닌가. 이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이죠. 네. 우리 국민 전체의 종합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 건데 2012년도에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많이 안 좋았어요. 판단이 흐렸고 국민들이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거죠. 썩고 썩고 갑자기 썩고 아줌마 생각난다. 썩고.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특검이 좀 상당히 수사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최순실 씨 지인들 포함해가지고 이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40명에 대해서 네. 전부 들여다본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 네. 어땠는지, 네. 그리고 여기와 대통령의 계좌와의 연관성, 자금 흐름, 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겠다. 네. 전직 검사신데요. 네. 검사의 촉으로 볼 때 특검이 여기까지 왔으면 네. 어느 쪽에 수사에 방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특검이 지금 검사 20명에 네. 수사관 40명, 행정지원요원 40명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특검보 4명에. 그러니까 섹터를 이렇게 한 세무대기 한 4무대기 정도 나눈 것 같아요. 세무대기. 네. 하나는 지금 그 블랙리스트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보면. 블랙리스트.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문영표, 홍완선, 그다음에 안종범 뭐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금 말도 네. 이 삼성 의결권 행사, 예. 국민연금 뭐 요 라인을 지금 하나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방금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관련되는 사람들의 재산 형성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김영재 씨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사, 네. 이게 대통령 의료농단. 함부로 이렇게 의료농단 예. 요 부분을 이렇게 한 4무대기 정도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그 다 나오면 네. 구속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뭐 걸리는 쪽쪽 구속해야죠. 뭐. 네, 지금 뭐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걸리면 구속해야죠. 구속, 네.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징역 10년. 그렇군요. 김영재 전 원장 구속. 구속, 네. 김상만 전 주치, 저 자문위 구속. 구속. 조효옥 대회 어떨 것 같아요? 조효옥 대회. 조욕은 좀 불쌍하니까 네. 불구속. 불구속 주사 논죄밖에 없으니까 네. 예,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말을 좀 왔다 갔다 한 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 특검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 2014년 십상시 문건 관련해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문건 수사일까요? 아니면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일까요? 근데 문건 관련은 이미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문건이 어떻게 나갔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뭐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정윤회가 2014년 초반까지만 해도 비선으로 작동을 했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비선으로 작동할 때 정말 건전한 비선으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가끔 가다가 뒷주머니도 예. 차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찰 7억. 7억. 예. 네. 거기 김영환 비망록에도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내사가 돼야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윤회 씨하고 가깝게 지내던 어떤 무속인도 돈을 받아 챙겨서 구속됐다. 예. 그러면 사실은 곁다리가 그 정도니까 본다리는 뭐 얼마나 챙겼겠어요. 곁다리가 그 정도면 본다리는 상당히 챙겼다.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그 110억 네. 거래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요? 이제- 근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이게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어차피 우리가 밖에서 생각할 때는 검사 20명에 수사관 40명이면 60명이면 방대한 수사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방대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왔고, 네. 워낙 큰 무대기로 우리가 그냥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조그만 이렇게 평균적인 가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제 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계좌를 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찾아서 고구마 줄기를 캐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벌려버리면 네. 사실은 벌리다가 그냥 힘이 다 팔려버릴 텐데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근데 국민적인 의혹은 여기저기 다 있는 거여서 네, 네. 사실은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쟁점을 다 해서는 이게 하다가 많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벌려놓은 것 중에 꼭지를 딸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될까 좀 그러니까 걱정이다. 문영표 장관 긴급 체포한 거 보면, 긴급 체포한 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네, 거거든요. 네, 보면 네, 네. 그러면 상당히 거기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예요. 보면. 네. 그래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최소한 보건복지부 레벨에서 뭔가 이렇게 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밝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윗선인 안종범 대통령과 그 연결고리, 사실 우리가 떨어져서 숲으로 보면 저것도 뻔하거든요. 보면 네, 무조건 해먹은 거예요. 근데 딱 가까이 가서 나무와 그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찾으려니까 그게 못 찾으니까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보면. 예. 근데 결국에는 문영표 장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지 아니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올라갈지, 또 한 축은
이재용 삼성 그렇죠. 부회장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요것만 찾아내면 그냥 바로 거기도 꼬린하면 되는데 네.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특검의 역할이 막중하다. 근데 실은 보면 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하나하나의 법적 증거 우리가 물론 사법의 가치랄까 사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어떤 헌법 원리를 이행을 해야 되지만 어떤 때 보면 법조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인정하려고 하는 지나친 엄격주의의 성향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국민이 봐도 조금만 3m만 떨어져서 보면은 명확 가능한 거예요. 이 한무대기 숲에 보면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삼성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서 특혜, 그 네. 과정에서 이 이상한 무슨 승마협회 말 회사 협회 기관 만들어서 네, 네. 그냥 특혜 제공 이런 네. 것들이 다 일련의 똑같은 카테고리인데 네. 하나하나 관계 이 선을 못 찾아낸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법 처리를 꼭 못 해야 되느냐. 그렇죠. 속칭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네, 그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처벌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 숲안에 예. 자기들끼리 해먹은 게 딱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옛날 증거가- 조선 시대 기준으로 하면 네, 니 전, 아니면 니가 알렸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기준으로 하면 저 30분 고문하면 바로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30분 고문.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야 범죄자의 인권이 사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쁜 짓 한 사람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게 억울한 고문 안 당하는 게 인권의 본질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강압적인 수단도 수사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객관적인 맥락과 추정 이런 상황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사법적으로 재판에 붙여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가치도 있고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딱 정확한 증거, 네. 직접적인 증거 이것만을 지금 검찰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뭐 그게 봐주기 의혹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가 뭐 구치소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남들은 생수 한 병 먹는데 자기는 두세 병 막 먹고 네. 남들은 영치금 하루에 뭐 4만 5천 원에 자기는 막 쓰고 네. 교도소장한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있어야 돼요. 막 이러고 항의하고 네. 완전히 뭐 교도소의 왕처럼 지냈는데 이거를 뭐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다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과거에 장관급도 교도소 들어가면 그런 대접 못 받았대요. 장관 했던 사람 장관급들도 들어가면 그 정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도 이게 조금 갔다 와서 아차 실수했다 싶은 게 네. 원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청문회 못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방으로 쫓아간다라고 네, 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네. 서울구치소도 그랬고 여기 남부구치소도 그랬고 소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방으로 가면 방이 좁습니다. 방 한 칸에 기껏 해봐야 사람 수감자 포함해서 6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네, 예. 거기서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교도소 안에 설득을 해서 조금 의원님들이랑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끌고 나올 테니까 거기서 문답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일리는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방에 가서 보면 무슨 서류가 있는지 그렇죠. 생수를 하루에 세 개가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뭔 약을 갖고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예. 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게 진짜 아깝네요. 네, 일단 가서 한번 보고 예. 그리고 나서, 나서 뭐 문답을 이랬어야 하든지. 되는데 예. 아니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설득에 그냥 넘어가셨군요. 네, 넘어갔어요. 쏙 갔네. 쏙고. 썩고. 아쉽다. 이게 이제 예. 이제 스까 요정이 아니고 쏙가 요정이니까. 지금 댓글이 너무 재밌는 게 들어왔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 말이에요. 네. 안 들어와요.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적색 수배령 내렸는데도 네. 거기서 변호사 사가지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유병원 딸 유섬나처럼 이거 계속 안 들어오는 작전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스카 요정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파견대를 보내야 되는 체포 수사대를 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도 그 국제 현상금 수배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를? 근게요. 네. 그
어쨌든 독일 현지 교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유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간의 소문은 통일교 쪽에서 정유를 좀 보살펴주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아니면 아니라고 이제 통일교 쪽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지난번에 최순실 씨 들어오고 귀국 직전에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기자가 어떻게 연결했을까? 그것도 통일교 쪽에서 주선을 했다는 뭐 그런 네, 얘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그 머물고 있던 호텔 여기서 네. 이동할 때도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며 네, 도와줬다는 예, 예. 그것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확실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통일교 쪽에서 좀 관여가 돼 있다면 그 부분도 빨리 좀 손을 띄고 귀국하도록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종교인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보호하고 있다면 네, 그 설득을 해서. 범죄자로 지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내라 빨리.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그렇죠. 국민적으로 그만큼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고 네. 사실은 통일교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염원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통일교가 진짜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증은 없어요. 근데 그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들 혹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면 요즘 얘기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안종범 전 경제수석 말이에요. 그 2014년 8월에 네.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 갔을 때 그때 그 차은택이랑 같이 갔는데 네. 대사관 측에 극비로 극비로. 해라라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단독 보도를 TV조선에 이 오마이 TV에 주셔야 되는데 네. TV조선에 네. 나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왜 극비로 했을까? 네. 뭐 또 다른 게이트가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이게 의혹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차은택이 대머리라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네. 극비를 했을까. 예, 근데 확실할 수는 없지만 네. 김영재 씨가 하고 있던 사업을 실. 실 네. 이걸 어떻게든지 중동에 수출을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 네. 이게 석유 재벌들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는 예. 아무리 지금 석유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지만 거기 왕족이라든지 상류층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거부들이거든요. 그럼요. 보면. 예. 그러니까 순실이 예. 순실이도 보면 그 말을 하면 승마 쪽하고 하면서 이 유럽에서 한 마리에 100억 하는 이 말들은 대부분 중동 거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오일 달러의 힘을 알고 있었고 네. 얘들이 순실이 김영재 다 한 세트들이잖아요. 예,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축으로는 차은택이 통해서 그쪽에 이제 문화원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업 한다는 네. 명목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걸 차은택이나 이런 애들이 뭔가 좀 빼먹을 수 있는 네, 기제를 네. 하나 계기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예, 예. 또 한 축은 김영재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중동의 사업다 이렇게 부호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런저런 성형 미용 메이킹 뭐 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좀 크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이 큰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림을 크게 그래서 크게 먹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확증은 안 뭐 네. 확신 뭐 없는데 근거 없는 루머인데 네. 하여간 김영재 씨 그 중동에 이 사업하면서 네. 조 단위 때 사업을 구상했다는 거예요. 아 김영재 원장이 예. 조단위 사업을 구상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의료 재벌이 되려고 그랬구나. 예. 실로 실로. 실로 한번 떠보겠다 중동에서. 예. 박 대통령이 그래서 중동으로 가라고 그랬나요? 청년들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꿈을 펼쳐라. 꿈을 펼쳐라. 꿈을 펼쳐라. 실로. 아 진짜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진짜 이게 굉장히 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훗날 오늘의 이 역사를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을 할지 네. 앞으로 더 많은 더 재미있는 역사 드라마가 진짜 후대에는 30년 뒤에는 진짜 많이 나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느덧 보면 이 막장 드라마가 종영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해야 되나?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나야 되나? 돼요. 국민들이 이제 드라마 시청률 떨어지고 영화도 네. 안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 네. 보느라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연말인데도 시상식이 인기가 없대요. 뉴스 보느라고. 네. 그 지금 뭐 특검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찌됐든 이제 국조특위도 네. 이제 1월 15일, 15일. 네. 1월 15일이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특검은 좀 더 하겠지만 이제 헌재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네.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렇게 해서 네, 올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드라마가 끝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근데 이런 이게 상황인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헌재 결정이 이 상황으로 가면 헌재가 되게 빠른 스피드로 가려고 네. 하는 노력의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한 3월쯤에서 이제 탄핵 결정이 나면 5월달 대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네. 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르신들 뭐 보수 영남 지역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뭐 이런 부분이 찍었다 그러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51%가 지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시간 국민들이 관찰을 해서 다선 의원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 상태인데도 저렇게 허당이고 온 국민이 우리가 이렇게 속을 줄 몰랐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걱정되는 게 4월 3, 4월쯤 결정 나면 지금 5월이나 6월쯤에서 대선 나잖아요. 네, 그 네. 짧은 시간에 결국은 후보들을 검증해서 대선을 뽑아야 되는데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없어요. 예,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네. 그런 검증 과정 없이 훅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언론 쪽에서도 이제는 각 후보자들을 좀 끄집어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리나 흠결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정신 건강, 건전한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건전한 이번- 정신세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번에. 중요해요. 그 이번에. 변기, 예, 변기. 세면기, 그다음 거울. 예, 그 골드스타 전자레인지 골드스타 골드 옛날 거 써. 그러니까 미쳐버렸을까. 그 막 단종되면 그거 어떻게 구하러 막 예.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다 어제 보니까 교민들이 그 하루 먹는데 옆에다가 요거는 예. 전등 스위치, 예, 요거는 다 뭐 붙여놨다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영화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런 걸 다 붙였을까? 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여하튼 이 드라마의 종결이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라면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 이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구속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근데 이제 빨리 탄핵이 끝나고 나서 네. 탄핵 재판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로 구속해야죠. 일주일 내로 일주일 내로. 탄핵 심판 끝나면 곧장 일주일 안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4월 둘째 주 정도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본인의 분신이 시리하고 이제 같이 나란히 밥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 네. 예, 무상급식 제공해드리겠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쭉 그 박 대통령의 특이 사항, 네. 특이 행동 사례를 네. 쭉 정리를 하셨어요. A4 75조. 아마 이것도 좀 어딘가에 저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세칭 변기공주. 네. 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무슨 인격적 폄하나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기기묘묘한 상황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 할 수 있었던 또 배후에 이상한 놈들이 이 희한한 대머리가 뭘 할 수 있었던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특이한 영혼과 능력과 관계가 있고 그럼 그 특이한 영혼과 능력을 표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과정들이 변기, 혼자 밥 먹기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보면 네. 그 전용욱이 얘기했던 대로 비행기 타면은 저 이코노미 타는데 좌우에 빈좌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그럼 이런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사고 어떤 직무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야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통치자를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민을 뽑는 네, 거라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후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하고 제가 국정조사에 나가서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죠. 망명설 얘기도 나와요. 네. 쉽지 않을 거요. 어떻게 쉽지 않나요? 어떻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 정치적 망명은 가능하지만 이 네. 범죄자 망명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은 이게 그 카메라나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사실 미국 정부나 뭐 강대국 정부에서 안 보이는 데 데려가서 철통같이 막아놓고 있으면 네. 사실 어디 있는지조차도 트래킹이 안 되는데 네. 추적이 안 되는데 지금이야 가령 망명을 시켜도 금방 어디 있는지 알아내잖아요. 그 기자들 또 우리 교민들 네티즌 수사들 그 앞에 가서 뻗치고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예. 불가능해요. 관광지라고 생각해서 사진 찍고 막 이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이효리 씨 집에서 네. 사진 찍듯이 네. 예,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자택 막 아니 그러니까 네. 시대가 정말 저는 이 과학 기술이 이게 문명과 문화를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맞습니다. 보면 평화 시위 장착되는 요소 중에 하나도 저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 불법적인 진압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위대 쪽에서 바로 카메라 쫙 들이대냐는 거 그러니까요. 보면 예, 맞아요. 예. 그 시위대 쪽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또 폭력 시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쪽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쫙 들이대잖아요. 그럼 뭐 하고 스톱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계 문명의 발달이 아무도 이 불법적인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어떤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정신 문명, 지식 문명까지 이렇게 쭉 업해서 이렇게 네.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하여간 윈도우 10 시대에 MS 도스 1.0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있어요. 어째스까 어째서 이게 안 되죠. 안 이런 되죠.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갑자기 그 말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네. 요새 그 시리가 음성 인식이 상당히 좋아요. 장윤성 기자한테 문자해, 뭐 문자창이 딱 뜨거든요. 장 기자 나 오늘 바빠. 예. 오늘 인터뷰 못해. 발송하면 쭉 하고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은 옛날 그 텍스트 에디터 그 유닉스 보면 이막스 뭐 네, 이런 네, 거 에디터 네. 있거든. 에디터 가지고 네.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명령어까지 포함해갖고 슬래시 치고 여기 별표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시대에 안 맞는 예. 정치를 해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70년대, 1970년대 유신. 예.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버지 하던 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때는 잘하고 멋있기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제 청와대가 본인의 집이다. 청와대야말로 그 이제 본인의 그 청소년기를 보냈던 안락한 쉼터. 네. 그래서 관저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나 못 나가. 못 나가. 어딜 나가. 네. 그러면 거기 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에 네. 조그만 교정동을 하나 지어드리죠. 뭐 거기다 교정동을 예. 특별히 배려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아니, 다음 대통령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참 이게 그 이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한탄 연말인데요. 이제 그 이번 주가 31일 토요일이 마지막 그 2016년을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네. 올해를 보내면서 특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네. 한 해를 보는 또 남다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아까 하려다가 말했는데 대선 앞으로 지금까지 과거 지도자 네. 또 이 보수 정부 7년 동안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4, 5개월 후에 있을 대선을 생각하고 각 후보들 꼼꼼하게 한번 보셔요. 너무 문재인 대세론에 매몰되지 말고 또 너무 반기문의 세계적인 지도자였다는 그 점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씩 정말 꼼꼼하게 차기 대통령 한번 뜯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가 체제가 어떤 것이 최적의 체제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체제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 정치적 수준만큼 우리가 다음 5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5년만큼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으로 향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국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유력한 어떤 의사결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전 미방위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방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댓글이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유닉스 알 정도면 거의 프로그래머 수준이다. 어머님의 이 저기 뭐야 뉴미디어 아니 그 저기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상당히 높다 이런 댓글. 이 뭔가 이분은 아니 뭐 그 아는 댓글을 분이야. 댓글을 쓰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쓰신 분이 이분도 네. 상당한 전문가 네. 프로그래머 아니십니까? 김경진 화이팅 완전히 해맑으시다. 아 소코스카 소코스카 요정 막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인선님께서 저는 지금 산을 타면서 듣고 계시대요. 오늘 네. 눈이 왔는데 네. 산 타면서 듣고 좋으시겠다. 계시다. 스카 요정님 굿모닝. 굿모닝. 저는 지금 스카 놀이 중. 눈이 내렸는데 출근 어쨌을까? 스카 까까까. 예, 김경진 의원님 너무 좋다. 스카 요정님 귀요미십니다. 내시 실장 너무 재밌습니다. 김 의원님 머리를 왜 저렇게 잘랐을까? 저희 외삼촌 닮으셨어요. 네. 선원이셨던 말씀 참 재미나게 잘 해주십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화이팅. 스카송 있어요? 저는 지금 스카송 듣고 왔어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아 그게 네, 스카송 어떤 겁니까? 어제 오후에 네. 어느 네티즌 분이 네. 우병우 수석하고 이렇게 예, 대화를 한 내용을 예. 절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네. 스카 하면 네. 꼭 어디서 레이저 전파가 와가지고 네. 한 대 맞은 것처럼 네. 탁탁탁 스카 탁 저도 어제 그거 보고 어찌나 웃었는지. 언니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스카 하면 한 대 탁 맞는 거야. 스카. 진짜 재밌다. 아니 저희가 이거 그 팁으로 같이 껴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생방송인데 생방송 끝나서 저희가 재방송할 때는 그거 넣어가지고 같이 편집해가지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네. 좀 더 의원님을 고정적으로다가 만날 수 있는 하여간 포맷을 과학기술 혁명을 위해서 예. 미방위원으로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